수능 점수 이해 및 정시 전형 요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이 모의고사 성적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받아오면,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한 달 뒤쯤에 이게 학교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집에 잘 안 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또 담임 선생님한테 저 추가적으로 뽑아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과목별 성적 및 응시자수, 그 다음에 원점수, 표준점수, 석차, 백분위, 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왼쪽에 과목 및 유형별 득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어 영역의 문법 몇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몇 점을 맞았다. 수학에 추론이 있는데 몇 점을 맞았다. 영어에 읽기가 있는데 몇 점을 맞았다. 각 유형별로 내가 몇 점을 맞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한국사회 1번, 13번 이거 너 틀렸으니까 보충학습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그런 문항 정보들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백분위 점수를 합한 것, 수학, 과학을 합쳤을 때, 국어, 수학, 과학을 합쳤을 때 백분위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는 문항별 정오답 및 정답률이 나와 있는데 각 영역별로 1, 2, 3, 4, 5번 맞았다, 틀렸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A, B, C, D, E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구나, 쉬운 문제를 틀렸구나, 어려운 문제를 틀렸구나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표는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또는 교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집어서 학생들 분석해서 자기가 틀리는 부분, 매번 틀리는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는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이 세 가지 영역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만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 점수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별로 2점, 3점, 4점 세 가지 형태의 배점이 되는데요. 그 점수를 단순하게 합산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5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다 합쳤을 때 이렇게 점수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는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를 변환해 주는 점수인데요.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70 몇 점이 나오는데 어떤 과목을 하면 60 몇 점이 나온다. 그래서 그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불리를 좀 보정해 주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100에 맞추고요. 표준 편차를 20으로 퍼뜨립니다. 사회, 과학, 탐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50으로 표준 편차를 10으로 퍼뜨립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라 함은 중심,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표준 편차가 0이면 전부 평균에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라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들의 점수가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넓혀줄수록 좀 더 넓게 분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과학 탐구를 예로 들어서 탐구 영역을 예로 들어서 밑에 보시면 50점 만점인데 만약 이 과목의 평균이 19.1점이고 9.2만큼 퍼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정해 주는 겁니다. 평균을 50에 맞추고 표준 편차 10에 맞췄을 때 더 넓게 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거를 식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준 점수가 높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되면 되느냐? 수험생이 소속한 집단의 평균이 낮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적으면 나의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어려운데 더 낮은 점수로 학생들이 평균이 낮다.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아래쪽에 모여 있다 할 경우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를 보시면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물리2 영역 38점, 원점수 38점이 71점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표준점수 범위가 이론적으로는 0에서 200 또는 0에서 100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 높게 나왔던 게 151점 정도, 그 다음에 뭐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64점에서 68점, 뭐 70점대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백분위입니다. 백분위는 표준 점수를 근거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백분위 점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백분율을 보시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나는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점수인데 동점자 수의 반을 더해준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밑에 표를 보시면 나의 점수가 만약에 92점이다. 표준 점수 92점인데 92점을 맞은 학생들이 12명이다. 그러면 그 92점 아래의 학생들 전체는 73명이죠. 그래서 73 플러스 12명 나누기 2 해서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해주면 79점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나의 백분위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는 항상 0부터 100까지 매년 같은 숫자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등급입니다. 등급은 백분위를 또 기준으로 9개의 등급을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4, 7, 12, 17, 20 양쪽 끝 4, 1, 9등급 4%, 2, 8등급 7% 이렇게 12, 17, 20 그래서 같은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데요. 그래서 누적 비율 4%, 11%, 23% 정도까지는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등급은 백분위를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다섯 번째,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9등급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10점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한국사 영역은 1등급이 10점이고요. 차이가 10점이고요. 2등급부터는 5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개 영역이 나뉜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각 대학별로 등급별 감점을 하거나 특정 영역이 안 되면, 특정 등급이 안 되면 감점한다라는 대학이 있고요. 또는 특정 등급별로 가산점을 주는 대학 또는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 변표 적용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면 각 대학별로 일주일 정도 내지는 열흘 정도 뒤에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백분위 점수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 보시면 백분위 점수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 그래서 사회탐구 변환 표준 점수, 과학탐구 변환 표준 점수가 따로 발표되게 되는데 예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과학원 선택자, 화학원 선택자인데 표준 점수를 72점, 63점을 받았습니다. 단순 표준 점수로는 9점 차이가 나는데 이 과목의 백분위 점수를 보면 8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백분위 기준으로 다시 자, 백분위 100은 65.22로 하겠다. 백분위 92점은 63.69로 하겠다. 이 대학은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백분위 100, 백분위 92를 65.22, 63.69로 바꿨을 때 차이가 1.53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9점 차이인데 변환 표준 점수로 하게 되면 1.53점 차이밖에 안 나게 되죠.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 대학들은 탐구 영역의 어떤 효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2019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역의 점수,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 점수를 표준 점수를 다 더했을 때 387점, B 학생도 표준 점수를 다 더했을 때 387점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는 똑같은 학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국어 수학 영역을 봤을 때 B 학생이 A 학생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그래서 A 학생은 탐구를 잘 받고 B 학생은 국어 수학을 잘 받구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비율은 적용하지 않고요. 변표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변표만 적용했을 때 생명과학 100분위 100, 68.25, 지구과학 100분위 98, 66.8로 바꾸는 거고요.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60.84, 그 다음에 지구과학원 84를 61.7로 바꿨을 때 표준 플러스 변표를 하게 되면 두 학생의 점수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B 학생의 점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런 형태로 점수를 변환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단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표준 점수가 얼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지원 가능하다,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반영 지표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